4회 말 타구가 3루수 앞으로 굴러가는 그 짧은 순간 나는 그 장면을 잊지 못한다. 더그아웃의 공기가 멈췄고 추신수 감독의 눈빛이 먼저 흔들렸다. 9-7, 2점 차. 역전의 문이 열리는 듯했던 찰나 주자는 멈췄다. 뛰어야 할 타이밍에 멈춘 발, 포스아웃, 환호 대신 정적. 그 침묵 속에서 나는 하나의 질문을 본다. 왜 그 순간 판단이 멈췄을까? 추신수 감독은 격분했다. 파울인지 아닌지를 왜 본인이 판단하지? 이 말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었다. 역할의 경계를 넘지 말라는 선언이었다. 나는 감독의 분노를 감정 과잉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책임의 분배가 무너졌을 때 나오는 본능적 반응이라고 본다. 주루는 본능이 아니라 약속이다. 코치의 사인, 훈련에서 반복한 시뮬레이션, 팀의 합의, 그 체계가 무너졌을 때 감독은 자리를 이탈했다. 더그아웃을 떠난 그의 뒷모습에서 나는 질문을 던진다. 지도자는 언제 감정을 보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 감정은 팀을 깨우는가, 흔드는가? 더그아웃의 공기는 무거웠다. 실수를 한 선수는 생각이 너무 많았다고 말했다. 생각이 많았다는 고백은 곧 확신이 없었다는 뜻 아닌가? 야구는 1초 안에 결단하는 스포츠다. 망설임은 아웃으로 직결된다. 이대영 주루 코치의 와 미치겠네. 나는 탄식은 기술적 실망이 아니라 흐름 상실에 대한 절규였다. 나는 이 장면에서 블랙퀸즈의 현재 위치를 본다. 4승 3패, 결코 가볍지 않은 기록. 그러나 강팀 히로인즈를 상대로는 작은 망설임 하나가 치명적이다. 우리는 준비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와중에 좌익수 이수연의 수비가 이어졌다. 간발의 차로 포구에 실패했지만 곧바로 이어진 강력한 송구, 태그아웃, 한 점을 지켜낸 장면. 나는 이 플레이가 단순한 하이라이트가 아니라고 본다. 실패 뒤의 반응 속도, 그것이 실력이다. 포구를 놓친 뒤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다음 동작으로 연결한 판단. 수비는 연속 동작이다. 이수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공격에서는 망설임이 나왔을까? 수비와 주루의 차이는 무엇인가? 마운드의 장수영은 흔들렸다. 송환은 눈물을 흘렸다. 더그아웃은 순식간에 눈물 파티가 됐다. 나는 이 장면을 감정 과잉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책임감이 무게로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경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때 김호나가 모았다. 게임 끝난 것도 아닌데 울고 자책하는 건 아니잖아. 나는 이 문장이 이날 경기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위로 대신 각성, 공감 대신 기준. 김호나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메시지는 명확했다. 우리는 아직 패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스스로 무너지는가? 나는 김호나의 리더십을 감정 통제 능력에서 찾는다. 리더는 분위기를 따라가지 않는다. 분위기를 끌어올린다. 지금까지 연습한 게 아깝잖아. 이 말은 과거를 환기시키는 전략이다. 101일의 훈련, 반복된 캐치볼, 무너지고 다시 세운 타격폼.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한 문장. 장수영의 다시 하자는 외침은 그 연장선이다. 나는 묻고 싶다. 리더십은 기술인가? 태도인가? 주수진은 손가락 골절 상태였다. 출전을 강행했다. 나는 부상 투혼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선택했다면 그 선택의 책임도 감수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슈퍼캐치로 답했다. 타구 판단, 첫 스텝, 글러브 각도, 완벽했다. 더그아웃이 오열한 이유는 수비 하나 때문이 아니다.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 상징성 때문이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몸을 던진 플레이, 그것은 말보다 강한 메시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를 투혼이라 부르고 어디부터를 무리라 해야 하는가? 김민지는 슬럼프에 빠져 있었다. 컨택 능력 저하, 중견수로서의 부담. 그러나 반드시 친다고 말하고 타석에 섰다. 그리고 출루했다. 나는 이 장면을 기술보다 심리 회복의 증거로 본다. 타격은 두려움과의 싸움이다. 배트가 나오기 전 이미 머릿속에서 승부가 갈린다. 김민지는 그 벽을 넘었다. 그렇다면 팀 전체의 간절함이 개인의 멘탈을 바꿀 수 있는가? 4개월의 압축판이다. 실수, 분노, 눈물, 결단, 투혼, 모든 요소가 한 이닝 안에 응축됐다. 시즌이 제작 확정 소식은 결과와 무관하게 의미 있다. 왜냐하면 이 팀은 성장서사를 증명했기 때문이다. 팬들은 한 명도 빼기 싫다고 말한다. 나는 그 말 속에서 실력 이상의 가치를 본다. 노력, 진심, 태도, 그것이 블랙퀸즈를 지탱한다. 그렇다면 승패는 어디에 놓여야 하는가? 경기장 밖에서도 전쟁은 계속됐다. 테이핑, 반복 훈련, 서로의 글러브를 정리하던 김호나의 손길. 나는 그 장면이 이 팀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말로만 리더가 아니라 행동으로 기준을 세운 주장. 누군가는 엄격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그 엄격함이 팀을 지탱했다고 본다. 쉽게 편해질 수 없는 존재. 그 긴장이 성장의 조건 아니겠는가? 이 경기는 완벽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짜였다. 망설임이 있었고 즉각적 반응도 있었다. 눈물이 있었고 냉정한 판단도 있었다. 추신수 감독의 분노는 경고였고 김호나의 결단은 재정렬이었다. 주수진의 캐치는 상징이었고 김민지의 출루는 회복이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나는 묻고 싶다. 블랙퀸즈는 이 경기를 통해 단지 한 경기를 치른 것인가? 아니면 한 단계 다른 팀으로 넘어간 것인가? 경기장 밖에 블랙퀸즈는 또 다른 리그를 치르고 있었다. 나는 오히려 그 공간에서 이 팀의 민낯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본다. 카메라가 잠시 멀어졌을 때 흘러나오던 솔직한 말들, 훈련이 끝난 뒤에도 불이 꺼지지 않던 실내 연습장,
얼음주머니를 무릎에 올린 채 전술 노트를 붙잡고 있던 밤. 승패와 상관없이 반복되던 그 장면들이야말로 이 팀을 설명하는 진짜 데이터였다. 나는 결과보다 과정의 밀도를 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블랙퀸즈는 그 밀도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숙소 복도에서 들리던 작은 웃음소리와 한숨이 교차하던 순간을 나는 기억한다. 누군가는 타격폼이 무너졌다고 자책했고 누군가는 수비 위치를 두고 스스로를 몰아붙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분위기는 무겁기만 하지 않았다.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는 손길이 있었고 내일은 내가 먼저 나가서 분위기 바꿀게라는 약속이 있었다. 나는 이런 약속이 팀을 움직인다고 믿는다. 말은 가볍지만 그 말을 지키기 위해 다음날 가장 먼저 배팅 케이지에 서는 사람들, 그 일관성이 신뢰를 만든다. 김호나가 조용히 후배들의 글러브를 정리하던 장면은 내게 강하게 남았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먼저 기준을 세우는 태도. 나는 리더십을 소리의 크기로 판단하지 않는다. 행동의 방향으로 본다. 김호나는 말보다 먼저 움직였다. 훈련이 끝난 뒤에도 남아 수비 동선을 다시 그려보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도 가장 마지막까지 스트레칭을 챙겼다. 누군가는 그를 부담스러운 존재라 말하지만 나는 그 부담이 팀을 끌어올리는 장력이라고 생각한다. 느슨해질 틈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 그게 내가 본 주장 김호나의 본질이다. 아야카의 눈물은 단순히 경기력 때문이 아니었다고 나는 본다. 타지에서 버텨낸 시간, 언어의 장벽, 스스로에 대한 의심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던 밤. 그런데 그 눈물의 끝에는 항상 언니들이 있었다. 나는 그 호칭이 상징적이라고 느꼈다. 프로그램을 넘어 관계가 형성되었고 그 관계가 성과를 떠받쳤다. 팀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서로의 취약함을 공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가 된다. 블랙퀸즈는 그 선을 넘었다. 댓글에서 한 명도 빼기 싫다는 문장을 읽으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청자들은 기록만 본 게 아니었다. 훈련 영상 속 표정, 테이핑을 감는 손의 떨림, 패배 후에도 끝까지 남아 정리하던 뒷모습까지 지켜봤다. 그래서 방출룰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나는 이 긴장이 오히려 프로그램의 진정성을 증명한다고 본다. 예능의 서사와 스포츠의 냉혹함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블랙퀸즈는 선택을 피하지 않았다. 그 태도가 신뢰를 만들었다. 나는 특히 훈련 후 진행된 미팅 장면이 인상 깊었다. 날카로운 피드백이 오갔지만 감정의 방향은 늘 팀을 향했다. 누군가는 자신의 실수를 먼저 꺼내놓았고 누군가는 동료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짚어줬다. 이 팀은 칭찬을 감정으로 하지 않았다. 디테일로 했다. 타이밍이 0.2초 빨라졌다. 첫 스텝이 가벼워졌다. 나는 이런 언어가 성장의 증거라고 본다. 막연한 응원이 아니라 수치와 감각을 공유하는 대화. 그래서 다음날의 변화가 실제로 보였다. 또 하나, 나는 블랙퀸즈의 웃음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장난처럼 보였던 농담과 별명, 훈련 중간중간 터지던 폭소. 그 웃음이 긴장을 분산시켰고 압박을 견디게 했다. 강한 팀은 늘 진지하기만 하지 않다. 필요할 때는 가볍게 풀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시 모인다. 나는 이 균형이 쉽지 않다는 걸 안다. 블랙퀸즈는 그 균형을 스스로 찾아갔다. 만약 다른 선수가 주장을 맡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질문도 있었다. 나는 그 과정이 팀의 현재를 더 또렷하게 만든다고 본다. 리더 한 명이 팀의 기준을 설정한다. 엄격함과 배려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 김호나의 존재는 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장치였다. 누군가는 그 온도를 차갑다고 느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흔들림을 막는 적정선이었다고 판단한다. 나는 블랙퀸즈의 이야기가 경기 결과로만 소비되지 않기를 바란다. 숙소에서의 대화, 새벽의 스트레칭, 서로의 폼을 찍어주며 분석하던 시간. 그 축적이 있었기에 마지막 경기의 한 장면도 가볍지 않았다. 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관계가 쌓이고 기준이 공유되고 책임이 분배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블랙퀸즈는 그 과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 팀을 신뢰한다. 시즌2가 온다면 나는 더 높은 점수보다 더 단단해진 관계를 보고 싶다. 기록은 남지만 온도는 기억된다. 그리고 나는 이 팀의 온도를 오래 기억할 것이다.